최재형 예비 후보의 기행이 갈수록 심해지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항해가 출발하기 전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기습 입당으로 모두를 의아하게 하더니 당내 첫 행사에도 휴가라면서 불참했습니다. 당내 토론회 참석에 대해서도 예비 후보 등록 전에는 참석 안 할 수 있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입당했으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세법으로 경선 과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1일 1망은 논란이 부담이 됐는지 이제 다른 현장에서 논란의 소지와 왜곡이 있을 때는 즉시 개입해서 본래 취지를 바로잡는 레드팀까지 구성한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자신의 발언을 자신하지 못해서 즉시 수정하는 팀까지 구성한다니 안타깝습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탓이라는 생각 대신에 후보의 상식과 철학부터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편 국민의힘 두 번째 선두주자인 최재형 예비 후보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마이크 유세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잘 모른다고 하더니 시선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선거법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캠프도 후보 자신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예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최재형 예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내 세력을 다지는 것이 급하다고 해도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했던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법치는 법을 앞세워 정치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불과 2달 전 이준석 대표는 한국 보수의 혁신을 이루겠다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은커녕 당내 경선을 이끌어가기에도 힘겨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만을 좌표로 두고 대안도 비전도 없는 후보들을 끌어모은 때문 아닙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대착오적 주장만 난무하는 눈살 찌푸려지는 풍경을 연출하는 대신 내실 있는 정책과 비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에서 드러났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고, 안전교육 부재라고 하는 산불 관행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 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법과 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퍼진 건설 현장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암암리에 건물 해체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해체 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시고 해체 감리자의 업무 태만 등 총 153건의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해체 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감리의 현장 상주 기준을 만들고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성 종양인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공사들이 법을 어겨도 서로 눈 감아주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현장 감독의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 하도급이 퇴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붕괴 사고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더 이상 안전불감증과 불법적 관행에 따른 후지목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코로나 공급 상황 개선과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어제 8, 9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이달 공급 예정 백신인 850만 회분에서 절반 이하만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더나사는 생산 실험실 문제로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1차와 2차 사이에 백신 접종 간격을 넓혀서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독일과 영국 등 다른 나라도 WHO 공고에 따라 접종 간격을 6주에서 8주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의 유감을 표명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불확실한 백신 공급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백신 협력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추석까지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차질 없이 백신별 세부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백신 공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안정적인 국산 백신 개발을 통해서 해외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백신 수급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일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백신 개발 예산 확보와 함께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차세대 백신 개발에서부터 상용화, 나아가서 글로벌 K-백신 허브를 구축할 지원 체계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백신 치료제 투기를 중심으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백신 수급 상황을 두고 불필요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백신 수급 상황을 타개하고 전 국민의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국민의힘도 비판 대신 협력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